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내 펀드는 왜 시장이랑 다르게 움직이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 번쯤은 가져봤을 의문일 텐데요.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특히 좀 흥미로운 분야죠. 바로 우주 산업에 투자하는 한 펀드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요. 한 평범한 투자자가 온라인에 올린 실제 고민글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레딧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이분이 몇 년 동안 꾸준히 투자해온 펀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미국 시장 흐름을 잘 따라가던 펀드가 갑자기 시장은 오르는데 자기 펀드만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와,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탐정처럼 단서를 찾아볼까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단서가 바로 다른 사람들의 댓글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적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뭐였냐면 바로 이 펀드가 액티브 펀드라는 거였어요. 액티브 펀드? 이게 대체 뭘까요? 자, 여기 보시면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쉽게 말해 인덱스 펀드는 S&P 500 같은 시장 지수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액티브 펀드는 목표 자체가 달라요. 시장을 이겨보겠다 이거거든요. 펀드 매니저가 직접 이 주식이 유망하다 싶은 것들을 골라 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랑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잘 되면 시장보다 훨씬 더 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시장은 좋은데 혼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다른 단서들이 더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펀드는 100% 미국 주식이 아니라 65%만 투자되어 있거나 최근에 호주 달러가 강세라서 환율 영향도 있다는 것들이요. 자, 이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펀드의 이상한 움직임은 사실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부터 그렇게 설계된 상품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예측도 안 되는 펀드에 도대체 왜 투자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바로 우주산업이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죠. 요즘 우주산업이 엄청 뜨겁잖아요? 그 중심에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혁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켓을 재사용하는 기술이에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와, 한 번 썼던 로켓을 다시 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말도 안 되게 짧아지고 있는 게 보이죠? 로켓을 재사용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발사 비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이 그래프 보세요.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이 그냥 뚝뚝 말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주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이렇게 발사 비용이 싸지니까 뭐가 가능해졌냐? 바로 이런 겁니다. 저궤도에다가 인공위성을 그냥 수천, 수만 개씩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든 사막이든 바다 한가운데든 초고속 인터넷을 쓰게 하겠다는 거죠. 스타링크 같은 게 바로 이런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발사 비용이 낮아지면서 예전에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 위성 인터넷이나 우주 관광 같은 것들이 이제 진짜 돈이 되는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람들이 우주 산업에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말은 그럴듯한데 이게 정말 이륙 준비가 된 시장일까요? 그냥 꿈 같은 이야기는 아닐까요? 이제 상상은 그만하고 실제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특히 우주 관광이요. 이거 그냥 돈 많은 억만장자들이나 하는 취미생활 아닐까요? 이게 진짜 하나의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와,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30년까지 우주 관광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예측치가 무려 44.8%예요. 44.8%? 이거 정말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럼 이 성장률이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냐? 2023년에 약 8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조금 넘는 시장이었는데 불과 7년 뒤인 2030년에는 100억 달러가 넘을 거라는 예측입니다. 거의 13조 원이죠. 10배 이상 커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취미가 아니라 거대한 산업의 탄생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시장을 좀 더 쪼개서 보면요. 대부분은 아직 우주정거장까지 가는 본격적인 우주 비행은 아니에요.
우주의 경계선까지 잠깐 찍고 내려오는 그런 준궤도 비행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요. 역시나 이런 새로운 산업은 북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이 어마어마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우주 산업 이야기가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실적 부진 펀드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그 펀드가 시장이랑 다르게 움직인 건 버그나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이 펀드의 특징이었던 겁니다. 이건 안정적인 시장의 흐름에 올라타는 투자가 아니라 아직은 울퉁불퉁하고 험난하지만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파괴적인 신산업에 거는 베팅에 가까운 거죠. 하지만 이런 혁신에 투자하는 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야심차게 개발하던 신기술이 그냥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고 갑자기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수많은 회사들이 뛰어들지만 결국 성공하는 건 극소수뿐이에요. 이게 바로 혁신 투자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결국 모든 건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미래에 투자한다는 건 정말 가슴 뛰고 흥미로운 일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엄청난 난기류를 과연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안정적인 비행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좀 흔들리더라도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모험을 선택하시겠습니까?